라스트 오브 어스의 드라마는 현재 한국에선 웨이브에서 공개될 예정으로 날짜는 미정입니다만 머지않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기 전 도움이 될 만한 원작 게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와 현재 해외 평가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작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워낙 유명한 게임이지만 게임을 안 해보셨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너티독이라는 개발사에서 2013년에 나온 라스트 오브 어스는 그야말로 대박 게임이었고 게임 산업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명작이었습니다. 평단에 엄청난 평점을 받으며 메타크리틱에서 집계한 2010년대 역대 최고의 비디오 게임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게임의 주 내용은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좀비랑은 조금 다른 동충하초 버섯 포자 같은 것들 때문에 감염이 퍼져 세상이 멸망한 세계관입니다. 스토리라인은 간단하게 주인공 조엘이 면역력을 가진 엘리를 데리고 백신 개발을 위해 파이어플라이라는 집단에게 데려가야 하는 미션을 받고 여행을 나서는 내용입니다. 중년에 지쳐버린 남자가 다소 거칠고 사연 있는 여자아이를 어딘가에 데려가야 한다는 스토리라인은 로건과도 많이 닮아있어 로건이 라스트 오브 어스를 많이 참고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만약에 로건을 좋아하신다면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 라스트 오브 어스는 취향에 딱 맞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인공 조엘은 휴잭맨을 연상시킬 만큼 매우 닮아있습니다. 휴잭맨을 공식적으로 모델링한 것은 아니지만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엘리는 초기에는 그야말로 엘렌 페이지를 똑 닮았는데요. 이것도 공식적으로 캐스팅해서 모델링한 것은 아니라서 실제 배우와 협의 후 나중에 조금 외모가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오브 어스가 가상 캐스팅에서는 항상 휴잭맨과 엘렌 페이지가 언급되고는 했습니다. 해외에선 팬메이드 예고편까지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에 HBO에 나온 실제 캐스팅은 조금 의외성이 있었는데요. 조엘 역에는 페드로 파스칼, 엘리 역에는 벨라 램지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조연 배우들이어서 반갑기도 했지만 워낙에 팬덤이 강한 원작 게임이 있기 때문에 캐스팅 논란을 겪기도 했었죠. 개인적으로 페드로 파스칼의 경우 왕자의 게임에서 상당히 멋있게 나오기도 하고 휴잭맨보다는 외모 싱크로율이 떨어지지만 만족하는 캐스팅이었습니다. 만달로리안에서도 주인공이 되긴 했지만 거의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페드로 파스칼의 연기력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마찬가지 엘리 역할의 벨라 램지 또한 왕자의 게임에서 굉장히 당차고 똘똘한 어린이 역할로 매력을 톡톡히 어필했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는 엘리와 거리감이 있지만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엘리를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좀 성장이 빠른 나이대라 그런지 많이 크긴 했네요. 사실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캐스팅보다는 드라마화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설이나 게임을 원작으로 한 컨텐츠들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비교적 최근 작품들이었던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나 넷플릭스의 위쳐는 그야말로 망해버렸죠. 특히나 동시대 비디오 게임 역대 3위에 랭크됐던 위쳐의 경우도 그 게임의 팬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스토리라인까지 소설 원작을 무시하는 경향 때문에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인공이었던 헨리 카빌마저 떠난 마당에 위쳐 드라마는 앞으로 먹구름만 낀 상황입니다. 이런 수많은 예시들 때문에 라스트 오브 어스도 망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았고 본작 게임의 2편 또한 1편에 대한 모독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욕을 먹었기 때문에 드라마까지 그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드라마가 공개가 되고 나서 로튼이나 메타, IMDb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그 걱정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해외 평단은 비디오 게임 원작을 둔 TV 시리즈 중 역대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망해버린 게임 원작 컨텐츠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야말로 징크스를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웹진 더 랩에서는 이러한 성공 이유에서 배우들은 캐릭터들을 훌륭하게 소화했고 가장 큰 이유는 원작을 존중하고 그대로 옮겼다는 데 있다고 평했습니다. 게임의 긴 호흡과 스토리라인을 아주 잘 녹여냈다는 이야기들이 공통된 평입니다. 물론 소설이나 원작을 완벽하게 100% 옮기기에는 영상 매체 특성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게임은 컷신 등을 제외하면 게이머 자체가 플레이하면서 그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끌어 나가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과 원작 요소에서 팬들이 원하는 부분들만큼은 원작을 잘 살렸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씬, 같은 대사를 똑같이 그대로 보여줘도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영상 제작자들의 물음표에 완벽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게임 등을 원작으로 하는 콘텐츠들이 원작에 충실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당당하게 보여줬다는 평입니다. 앞으로 원작이 있는 영상화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반증인지 몰라도 위쳐 드라마의 제작자는 위쳐 원작에 더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라스트 오브 어스는 게임에서의 위치만큼 영상화 콘텐츠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이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원작을 다루는 콘텐츠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원작을 얼마만큼 잘 그려냈는가가 중요 관람 포인트인데요. 매번 원작과는 다른 표현들, 다른 캐스팅, 다른 스토리를 내면서 이건 영화만의, 드라마만의 단독 콘텐츠로 봐달라는 인터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원작의 유명세는 가져가고 싶고 작품은 자기들 창작력을 뽐내겠다는 마인드로 만드는 모양새는 원작과 그 팬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원작에 충실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것은 이해합니다만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작품들이 너무 많았죠. 원작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이 역대 최고의 작품이 된 것은 게임성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 매체로서도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캐릭터들의 감정선과 성장 스토리는 큰 여운을 주었습니다. 조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엘리와 함께 어떻게 이 망해버린 세계를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떤 감정들이 오고 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공의 캐릭터성을 얼마나 잘 표현해냈는지가 주요 관람 포인트일 텐데요. 평가들을 보면 어쩌면 게임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부분마저 완벽히 보완하여 그 이상의 깊이감 있는 작품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만 봐도 한 번쯤 꼭 봐야 할 이유입니다. 이로써 HBO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콘텐츠는 믿고 보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왕자의 게임, 하우스 오브 드래곤에 이어 이번 라스트 오브 어스까지 계속해서 성공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왕자의 게임의 경우 마지막 시즌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저의 인생 드라마 중 하나이고 스핀오프 시리즈인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역시나 그 바통을 아주 잘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드라마 라스트 오브 어스의 궁금증과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한국에서도 웨이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이런 대단한 호평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게임 원작의 팬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드라마임에는 분명합니다. 조만간 라스트 오브 어스 드라마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